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MW 코오롱 모터스 삼성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명수 주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BMW SUV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상위 플래그십 SUV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X7 LCI 페이스리프트 차량입니다. BMW에서 직접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X7 LCI 리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장점을 설명을 드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 끝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외관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를 보게 되면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뀌었을 것 같죠? 바로 헤드라이트입니다. LCI 이전 차량에서는 L자형 더블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됐었는데 X7 LCI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보게 되면 2분할로 나뉘어진 헤드라이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에 상단 헤드라이트는 주간주행등 그리고 방향지시 등을 포함한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아래쪽에 보이는 원형 헤드라이트는 메인 헤드라이트로서 어댑티브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키드니 그릴을 만나볼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큰 차이점을 하나 들자면 바로 아이코닉 글로우 옵션이 적용이 됐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안쪽에서 은은하게 빛을 내주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절제된 부분에 아이코닉 글로우 옵션이 적용이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 나아가서 범퍼 하단부를 보게 되면 기존의 X7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모델인 차량을 보게 되면 3분할로 약간 나뉘어지는 것처럼 하면서 일자로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X7 LCI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모델에서는 육각형의 디자인으로 좀 적용이 됐고 짧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체적으로 디자인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절제되고 포인트 되는 요소를 줄이고자 노력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무광 형태의 크롬 몰딩이 적용이 되면서 우아하고 럭셔리한 모델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X7 LCI 모델의 측면부를 보게 되면 사실 측면부 디자인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휠 인치수는 지금 현재 X7 LCI 모델에서는 22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최대 23인치까지도 장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휠 디자인을 보게 되면 멀티스포크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되어 안쪽에서는 유광이 적용이 되었고, 바깥쪽 테두리는 약간의 반무광 처리가 되면서 달렸을 때 안쪽에서는 빛이 나고 바깥쪽에서는 훨씬 더 스포티해 보이는 부분의 음영 처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럽고 세련됐다라는 부분을 휠 디자인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니쉬 부분도 쭉 따라서 오면 유광 크롬 몰딩 라인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가 반면에, 위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유리 몰딩 라인은 무광 크롬이 적용이 되면서 두 가지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실루엣까지도 연출시키고 있는 X7 ACI 모습이고요. 매력적인 요소를 하나 ACI가 되면서 가져오게 됐는데 바로 인테그럴 액티브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었습니다. 뒷바퀴 조향 각도가 타이어가 돌아간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타이어의 각도는 3.5도가 돌아가며 주행 회전 반경과 주차를 하거나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 부드럽고 보다 더 운전을 편안하고 용이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X7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걸 밟고 이렇게 타면 되는데, 사실 애매하게 걸쳐져 있어서 이 부분 면적이 좁다 보니까 잘못 걸쳐서 내리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없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전동식 사이드 스텝을 장착을 하면 안 되나요? 라는 부분이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서비스 보증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후면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LCI 이전 차량에서는 빨간 색깔 테두리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LCI 차량에는 블랙 베젤이 적용이 되면서 고급스럽고 스포티함을 후면부에서 강조를 했고, 7 시리즈는 풀체인지가 됐지만 풀체인지 이전 차량을 보게 되면 X7과 동일하게 일자형으로 쭉 길게 뻗어진 크롬 몰딩 라인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무늬가 적용이 되어서 고급스럽고 스포티함을 강조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 하단부를 보게 되면 M스포츠랑 다른 부분은 리플렉터 위치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스포츠의 리플렉터는 이쪽쯤으로 적용이 돼서 스포티한 차량임을 강조를 했다면, 리플렉터를 아래쪽으로 배치하면서 절제됨을 조금 더 강조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각형으로 적용이 된 듀얼 머플러와 디퓨저 라인은 LCI 이전 모델과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 무광, 크롬으로 적용이 됐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트렁크 용량일 것입니다. 트렁크를 한번 개폐를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X7 같은 경우에는 2단으로 분리가 되는 크램쉘 형태로 트렁크가 2분할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트렁크 하단부의 경우 최대 300kg까지 무게를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캠핑을 가시거나 차박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곡을 가셨을 때에도 여기에 걸터 앉으셔서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는 부분도 매력적인 요소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에어서스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게 되면 차량의 전고가 한 번 더 내려가기 때문에 짐을 아래쪽에서 들어서 실을 때에도 무게를 배분해 줄 수 있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3열이 지금 세워진 상태에서의 트렁크 용량은 총 300리터입니다. 다소 협소한 공간을 볼 수 있는데 조금 부족한 트렁크 공간이지만 폴딩을 하게 되면 3열이 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3열이 넘어가면서 3열을 접었을 때의 트렁크 용량은 750리터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열 시트를 앞으로 최대로 뺐을 때는 무려 1050리터인 어마어마한 크기를 확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안쪽에 공간감도 에어가 적용이 되어서 열어주시면 공간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짐들이나 눈에 거슬리는 짐들은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신차 같은 경우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2열 실내 거주 공간으로 넘어왔는데, 성인 남성 177cm 기준으로 엉덩이를 끝까지 붙이고 앉았을 때에는 무릎 공간이 딱 한 뼘 정도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편안한 포지션으로 세팅을 해서 앉았을 때에는 한 뼘보다 조금 덜 나오는 모습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발밑 공간은 BMW가 가장 잘하는 실내 공간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발밑 공간이 굉장히 깊숙하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을 넣어가지고 다리를 길게 뻗어 앉아도 편안한 착자감의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장점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X7 ACI의 디자인 퓨어 엑셀런스 모델 중에서도 6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가운데 열이 비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인승 모델과 7인승 모델 두 가지로 나뉘는데, 6인승 모델은 개별적인 시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트를 이런 식으로 리클라인을 하고 앞뒤로 빼고 조정을 할 수 있는데,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시트 포지션은 구상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싶고, 나아가서 BMW X7에 적용되어 있는 가죽 시트는 메리노 가죽 시트가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급 가죽 재질로 하여금 부드럽고 안락한 착자감까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요소로 말씀을 드리면, ACI 이전 X7의 차량에서는 운전석 뒤편 그리고 조수석 뒤편에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ACI 모델로 들어오면서 디스플레이가 모두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열게 되면 트래블 컴포트라 그래서 거치대를 하나 구입을 해주시면 C타입의 충전도 들어있어서 충전을 함과 동시에 영상 시청까지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광 크롬으로 몰딩 라인이 이어져 있어서 고급스럽게 적용을 시킨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가죽으로 적용이 된 수납 공간까지도 깔끔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만족스러운 부분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두 개의 송풍구 뿐만 아니라 B필러 부분에도 지금 총 4개의 송풍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의 공간을 보게 되면 X7 엠블럼과 두 개의 컵홀더, 12V의 C거잭과 C타입 포트의 충전까지도 두 개로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X7은 지금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LED가 나오는 스카이 라운지 파노라마 선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에 탑승을 했을 때 분위기를 연출해주기 때문에 멋스러운 공간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고, 멀미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훨씬 더 장점적인 요소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3열 공간으로 넘어와 봤는데, 엉덩이를 끝까지 붙이고 앉았을 때는 무릎 공간이 그래도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열과 2열에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3열에도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과 공간감을 조금 더 만들어준 포인트도 너무 좋고, 앞쪽에 보시면 2열에 적용되어 있는 송풍구가 또 따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온도랑 바람 세기, 열선 시트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락한 3열 거주 공간을 이점으로 들고 싶고, 컵홀더와 걸터서 앉을 수 있는 공간감까지도 만들어주고 있어서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왼쪽과 오른쪽에 보이는 호프마이스터 킹크 디자인이 적용이 된 3열의 창문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거주 공간에 있어서 답답함이랑 부족한 부분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열 거주 공간으로 넘어와
넘어왔는데 LCI 이전 모델과 LCI가 된 모델의 디자인이 굉장히 새롭고 혁신적이게 바뀐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럭셔리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핸들 스티치가 적용이 되어서 은은하고 고급스럽게 반무광의 크롬이 감싸주고 있어서 두께감도 럭셔리 크기에 걸맞게 적용이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LCI로 넘어오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먼저 계기판은 12.3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14.9인치가 적용이 되었는데, 새롭게 적용이 된 ID8이 하드웨어가 적용이 되면서 스마트폰처럼 위젯을 설정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센터 콘솔 부분과 기어 노브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토글식 기어 노브가 적용이 되어서 보기에도 편안한 부분이 있고, 센터 페시아의 디자인을 살펴보게 되면 우드 트림이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BMW에서 나오는 우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촌스러움은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X7 플래그십 세단에서는 확실히 차등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정돈된 나무 무늬를 적용을 해가지고 대리석 같은 느낌마저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물리적인 조작 버튼들이 대거 삭제가 되면서 터치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터치를 눌러서 조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위험 요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자동차 브랜드들이 지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에 배치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송풍구가 조금 돌출이 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어서 잘못 건드리면 부러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센터 페시아 대시보드 쪽으로 쭉 이어지는 매트리스 LED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고급스럽게 X7 엠블럼과 함께 다양한 색깔로 연출을 시켜서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으로 하만카돈 오디오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컨트롤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훨씬 더 확장이 되고 많은 인포테인먼트 정보들을 훨씬 더 유리창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장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열 거주 공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와 함께 X7 LCI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대해서 함께 어떤 부분이 변화됐는지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왼쪽에 있는 차량은 스카이스크래퍼 그레이고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럭셔리 등급의 차량인데, 40i 가솔린 모델 전 라인업에 48V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서 훨씬 더 부족했던 출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48V 배터리가 적용이 됐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즉시 출고 가능 재고도 있고, 물론 색상별로는 상이하겠지만 있기 때문에 저 김명수 주임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X7에 대한 시승 및 자세한 금융 상담까지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